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추석 연휴, 저희가 흔히 밥상머리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나 이런 밥상 민심이라고 하죠. 이 추석 민심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평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교수님, 긍정평가가 다소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견고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네네. 세 기관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나온 거는 뭐 좀 긍정평가가 앞선 것이 있고 또 어떤 기관에 나온 거는 부정평가가 앞선 것이 있고 네네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거의 이제 맞물려 있는 48.6과 47.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정평가가 조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추석 전과 지금 추석 사이에서의 민심의 어떤 동향이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 특히나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증폭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이제 추석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어떻게 여하히 풀어나가느냐가 지지율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그것을 좌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여론이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잘했다가 21.8%인데 보니까 잘못했다가 68.6%예요, 변호사님. 네. 잘못했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거 사실은 잘했다고 보여주기는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과 청와대 보고 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엮여서 이건 뭐 잘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아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저게 잘못했다가 한 70% 가까운데 대통령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고 저 야당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의 이 경도와 굳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그 이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고한 그 확고부동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유권자들한테 대안세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지보다 메신저 자체의 문제인 거죠. 야당이 이 서해 국민 피격 사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뭐 보는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70% 여론조사 나타난 거예요. 이쯤 됐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굉장히 치솟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확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조금 높은 그리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이건 야당에게는 굉장히 좀 위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데도 아직까지 대통령 지지도가 안 떨어지고 우리가 안 올라가네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 야당이 지금 저 안에 내부적으로 경고음을 켜고 아마 처음부터 좀 다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을 통해서 사실상 이 환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견고하게 높은 지지율, 뭐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40% 후반부의 어떤 지지율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것이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 대통령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어떤 책임의 소재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 구명 노력을 안 했던 부분들의 불만도가 굉장히 있지만 그 책임 전체가 대통령에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이 지지율의 어떤 추락 이것을 이끌어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야권 비판도 계속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 야당이나 일부 신문에서 왜 구출하지 않았냐? 신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 표류하고 있는 사람의 좌표를 찍어가지고 북한군이 거기 경비정이 있는데 거기 날아가서 그걸 왜 구출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였으면 그럼 그렇게 했냐?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군사적 대치가 또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총선을 해야지. 미운 놈하고도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 것이 외교 안보의 전략 아닙니까? 네. 뭐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외교 안보적으로 구해줄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우리가 최선의 시도를 하고도 통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대부분 납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선의 시도라는 게 현장에서 예를 들면 확성기로 우리 국민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 NLL 해역을 넘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조치거든요. 그리고 네. 북한과 주고받았던 신선한 통지문을 교환했던 그 수면 아래에 뭔가 국정원의 정보 라인 또는 청와대와 북측의 정보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통지문 한 장이라도 보낸 기록이 있었다면 이미 청와대에서 공개했겠죠. 우리가 보냈는데 북한이 외면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비교적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본 여론조사처럼 거의 국민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이 사안별로 문제를 놓고 이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톤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 7대3이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여론만 믿고 계속 종정선언 우린 잘못한 거 없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네. 또 심지어는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월북자 사살했던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꺼내는 게 결코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저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서 과거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의 지지율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 40% 넘겼습니다. 네. 제일 지지율이 낮았을 때가 30% 후반이었고 거의 임기 내내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인기가 많았어도 정권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취해서 기대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거의 여론이 기운 이 같은 사안 7대3 여론조사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같은 사안에는 국민 여론과 발 맞춰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이 당의 지지율이나 당의 입지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면 최소한 잘못했습니다라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네. 이 정당 지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30%대고 국민의힘은 20%대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야당으로서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아까 평가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거 보시면요. 네. 지금 가장 많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정당이 어디예요? 지지정당 없음. 그렇죠. 네. 지지정당 없음담입니다. 이게 사실 주는 메시지는 간명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총선 때 절정을 찍은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추세 자체가 총선 때 180석 대승을 얻고 나서 31% 여당의 31%는 그리 나쁜 지지도는 아닌데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긍정이 거의 한 40대 후반인 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여당 지지도가 31%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여당에서 분명히 이탈한 게 있어요. 그럼 이탈한 그게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지지정당 없음당으로 갔다라는 거죠. 떠다니는 부동층이 더 많다는 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 새누리당 때부터 시작된 거고 탄핵 이후에 한 3년 동안 이 야권 보수 야권이 벗어내지 못하는 건데 이 대안 세력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못 주는 거죠. 난 민주당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국민의힘 찍어야 돼? 누구 있는데 거기 다음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나 아직 못 찍겠는 걸? 나 그냥 가운데 있을래. 지지는 없음. 지켜볼래.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서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내세울 만한 후보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경제 정책을 이렇게 가져갈 거고 외교 정책을 이렇게 가져갈 거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 건 있지만 우리한테 정권을 주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는 큰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민주당에서 떠난 표들이 국민의힘으로 오지 않고 그게 공중에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정당 없음당이 지금 대한민국 제1당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결국 뭐 수권 정당, 그러니까 이 대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적시성을 좀 보여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 대권 후보의 진영이 좀 짜여져야 이 지지율도 의미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